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상봉 후보자인 우리 측 250명과 북한 측 200명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습니다. 생사 확인 의뢰서에는 이들의 주소와 나이, 가족관계 등 후보자들의 신상이 담겼습니다. 남북은 의뢰서에 적힌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회보서를 교환하고 8일 최종 명단을 확정한 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시설점검단이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 등 이번 상봉행사에 사용되는 시설의 제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시설점검단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협업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통일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통일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통일 준비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런 중소기업들과 또 중소기업들을 이끌어주시는 중앙회와 함께 통일 공감대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센터는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시설인 장대현학교 학생들과 분이엘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통일체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통일체험 연수는 만남과 소통의 시간, 통일미래 체험관 견학, 통일미래 도시건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이 자리에서 남북의 청소년들은 미래 통일한국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탈북과 다문화 가정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통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 통일부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2회 DMZ 통일열차 여행을 개최했습니다. 경원선 DMZ 트레인을 타고 종착역인 백마고 지역에서 시작해 철원에 있는 분단 현장들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는데요. DMZ 통일열차로 가는 가을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의 시종착역인 서울역에 특별열차가 편성됐습니다. DMZ 통일열차인데요. 평소 경의선과 경원선을 달리는 DMZ 트레인에 통일이라는 글자를 달았습니다. 열차는 광복 70주년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지난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 운행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원, 대학생과 주한 외국인 유학생, 탈북 학생 등 모두 120여 명의 사람들이 탑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DMZ 통일 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열차가 이제 아쉽게도 백마고지역에서 서게 됩니다. 그 이상은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 내리면은 철만 달리고 싶다라는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모인다면은 분명히 이 백마고 지역을 넘어서 철원을 거쳐서 원산으로 해서 진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 날이 꼭 우리에게 올 거라고 봅니다.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유현주 씨의 아코디언 연주로 기차 여행의 운치가 더해집니다. 이제 통일열차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걸맞게 통일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오늘 여기 참여한 분들 중에는 한국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탈북자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다 보니 열차는 어느덧 종착역인 백마고지역에 도착합니다. 이제부터는 버스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행지는 백마고지 전적지입니다. 철원읍 대마리로부터 3km 북방에 위치한 이 작은 고지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한국전쟁 때 열흘 동안 치러진 쟁탈전으로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는 사이 산이 마치 백마가 누운 듯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변했고 사람들은 이곳을 백마고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연천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연천 백학 지역에서. 제가 근무할 때하고 거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 낳을 때쯤 되면은 통일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때 기대에 부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애가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통일 안 되고 변함없이 남북 긴장 관계가 그대로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다음 여행지는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북쪽의 지역들을 가까이서 전망할 수 있는 철원 평화전망대입니다. 망원경으로 북쪽 땅을 유심히 보는 이 사람, 걸그룹 더 시아의 허영주 씨입니다. 뭔가 통일로 향해 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통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의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부전선의 심장부인 철의 삼각지대 정중앙에 위치한 멸공오피. 철책 너머로 비무장지대의 한탄천과 민들레 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베리리에서 그 장벽을 봤을 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서로 그 분단이라든가 그런 게 절실하게 느껴졌었는데 서베리린에서는 장벽까지 우리가 그 장벽 앞을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있었고 그 뒤로는 물론 동독 측에서는 동베리린 측에서는 지뢰와 또 초소들이 200m마다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삼엄하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몇 킬로미터를 서로 양측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 분단의 그 깊이라든지 처절한 것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한탄강 계곡에 남아있는 낡은 교량은 남북이 분단되기 전 철원역에서 출발해 내금강까지 연결된 금강산 전철이 다녔던 길입니다. 이제는 끊어진 그 길에 서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송기정 선수의 외손주인 이준승 씨입니다.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가는 기차가 그 종점이었던 그 종점에서 할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에서 경원선 갔다 송기정은 또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해서 가다 보면 그 결과가 제 종착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통일의 그 여정도 마라톤처럼 어느 시기에 종착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원은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속한 지역이었는데요. 광복 후에 지어진 노동당사가 분단과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아는 채 서 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의 현장을 와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마음도 아프고 복잡한 심경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 민족과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DMZ 땅을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짧지만 굵게 이제 통일에 대한 것들, 북한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차에서 딱 내렸을 때 여기가 끝입니다. 철만을 달리고 싶다. 그 문구가 딱 있잖아요. 막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이 기차를 그냥 타고 고향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약간 아팠어요. 추억이 많은 여행은 아름답습니다. 이번 여행이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여행길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최근의 북한 소식과 주민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 스케치북입니다. 요즘 북한 주민들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나선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은 지난달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시의 현장 모습을 공개하는 한편
수해 복구를 위해 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나선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25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은 물바다가 된 나선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40여 명의 사망자와 10,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5,000세대가 넘는 가옥들이 파괴됐고 99곳의 공공건물, 51개의 철교와 철길, 125정도의 농경지가 완전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적십자 직원 80명을 급파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구조 작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각국의 수해 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도 나선시의 수해 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은 나선시 피해 복구 사업을 군대가 전적으로 맡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선시 피해 복구 전투 지휘 사령부도 조직됐습니다. 나선시 수해 복구에 동원된 군인과 주민은 모두 7만여 명. 비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서도 도 당위원회와 도 인민위원회 차원의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나선시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지원 물자를 보내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구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나선시의 모습도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오후부터는 폭우로 파괴됐던 후창역과 선봉역 중간의 철길이 복구돼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옹벽 복구 작업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나선시의 수해 복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 달 10일에 있는 당 창건일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올해의 최대 행사로 보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나선시 피해 복구 사업을 당 창건 기념일 전에 완전히 끝낼 것을 명령해 놓았습니다. 나선 주민들에게 물고기를 비롯한 식자재와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라는 특별 지시도 내려졌는데요. 나선시에 박봉주 총리가 직접 방문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선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북한은 1991년 나선을 자유무역 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 경영법, 토지 임대, 세수 등의 우대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나선시의 선봉군의 일부를 편입해 자유경제 무역 구역으로 정하고 나선 경제 특구라 부르며 해외 기업들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욱이 폭우가 내렸던 기간에는 중국과 러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의 1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하는 나선시 국제상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다리와 철로 등이 홍수 피해로 막히는 바람에 전시회 참가자 등 500여 명의 외국인이 이틀가량 고립됐다가 중국 옌지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해외 기업과 외국인들의 투자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나선시가 빠르게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북한이 나선시 수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